안녕하세요. 오늘 미국의 발견의 강의에 자리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의 토픽은 내란의 강의의 세 번째입니다.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가, 그 처벌의 정도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저에 관한 간단한 프로파일이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의 사진, 미국의 2021년 1월 6일에 있었던 많은 젊은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추김의 그런 표현들에 따라서 March down to the Capitol. Capitol은 Congress, 미국 의회가 있는 건물이죠. 의사당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젊은이들로 하여금 March down to the Capitol, walk down to the Capitol 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레디컬한, 격렬한, 과격한 그런 젊은이들에게 국회 의사당을 침입하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그러한 표현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때 아주 그 유명했던 친구인데요. 이렇게 연방 의회에 난입한 미국의 극우 음모설 conspiracy theory를 믿는 그 아주 대표적인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QAnon이라고 하는 한 그룹의 멤버입니다. 네, 그날의 의사당 난입으로 처벌을 받은 그런 젊은이고요. 그 아래의 시사 만화는 같은 날 부정선거다. 바이든이 민주당이 선거를 부정을 해서 자기가 승리했는데 대통령 선거 승리를 뺏겼다라고 주장하는 그 트럼프의 당선을 주장하는 젊은이들을 반란으로 이끄는 상당히 위험천만의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게감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사 만화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이렇게 쇠사슬로 묶여서 연결된 이 만화 자체의 관점이죠. 이렇게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듯한 그러한 만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내란을 선동한 부추긴 죄로 하원에서는 탄핵이 되었고 상원의 절차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는 대적의원 100명 중에 상원의원 중에 3분의 2, 67명의 표가 있어야 유죄가 확정이 되죠. 그러나 거기에 묻지 못함으로써 유죄 확정을 면한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직위가 계속이 되었던 그래서 퇴임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내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가 그 처벌의 정도 미국의 경우입니다. 오늘 강의에 또 기본적으로 배경의 강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 1에서부터 강의 6까지의 미국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강의가 있고요. 미국 대통령은 언제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탄핵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절차와 방식을 통해서 탄핵이 되는가 그 다음에 놀라운 대통령의 발자취 업적을 남긴 닉슨 대통령은 그 훌륭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왜 탄핵의 언저리까지 가서 백악관을 도망치듯이 그렇게 사임하고 떠나야 했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인들에게 지금까지도 그 훌륭한 대통령이 실은 가장 치욕적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거의 경멸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끝내 자리매김하게 되었는지 닉슨과 워터게이트 사건의 스캔들과 그리고 하원에서의 탄핵의 그런 절차 어디까지 갔고 어떻게 사임하고 어떻게 뒤따르는 포드 대통령한테 사면을 받게 됐는지 하는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중에 그러한 탄핵의 언저리까지 갔거나 또는 하원에서 탄핵이 되고 상원에서는 유죄 확정까지는 가지 못한 그러한 4명의 대통령에 대한 검토가 여섯 번째 강의, 대통령의 탄핵, 미국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내란의 강의는 오늘 세 번째인데요.
요 앞의 강의는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무엇인가? 어떠한 헌법 조항이나 어떠한 법조항, 어떠한 연방 그리고 주의 헌법과 형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보는 강의였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하나의 화두 또는 질문이 던져졌죠.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물론 국내법은 아니지만은 미국의 경우라면 이 대답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란의 시간과 지속 시간, 지속 기간 이것이 내란의 구속 요건이 되는지 그것에 관한 강의가 바로 앞 강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란은 연방 형법, 내란법 Title 18 US Code USC Section 2383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내란 반란, Insurrection Rebellion 이것이 연방 정부 또는 연방 법에 대항하는 그러한 공격한다든지 전복을 꾀한다든지 저항을 한다든지 그럴 때 단순한 가담 참가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한 일시가담 이런 모두 어, 중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fleeting participation이라고 영어로 종종 표현이 되는데요. fleeting은 눈앞에서 휙 하고 날아가는 일시적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처벌도 저는 별거 아니에요. 좀 잠깐 뭐 무기나 좀 들고 갔어요. 이런 것들도 중죄로 처벌됩니다. 최고로 징역 10년형이 가능하고요. 벌금과 그리고 공직 금지의 처벌이 흔히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USC 코드인데요. 2384인데 역시 내란법입니다. 여기에서는 또 가담이 아니라 seditious, 부추기는 conspiracy, 내란을 하라고 음모 모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주동자가 이런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내가 동의하는 거, agreement 또는 옆에서 부추기는 거, 이 모두가 그리고 이 내란이 실행이 되든 실행되지 않든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했든 영어로 aborted, unexecuted, unsuccessful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요. 이렇게 실행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해 이게 성공 못한 거예요. 저는 책임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 이 모의, 동의, 합의, 음목, 혼동 이게 더욱 중요한, 더욱 중대한 범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모의 동의만으로도 최고 징역 20년이 가능하다. 그리고 역시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즉 미국의 내란 형법은 모의 계획, 생각을 한다. 영어로 conceive, 마치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듯이 그 생각을 품고 이것을 공유하는 거, 계획하고 conspire, conspiracy, 이 모의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내란의 본질을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죠. 최고 20년의 형입니다. 그리고 연방 헌법에 지금까지 27번의 개정 조항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헌법의 기본, 미국의 헌법적인 그런 정부 3권의 정부의 구조와 기능과 그런 것이 어떻게 또 발휘가 되고 구현이 되는지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law of the land, 이 나라의, 이 땅의, 이 국가의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그 헌법에 14번째 수령 조항이 있는데요. 거기 섹션 3를 보시면은 내란이나 반란에 가담한 자는 공직이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 금지의 그러한 조항이 또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그 내란법 2개, 그리고 미국 헌법 수정조항 14조에 추가해서 다른 또 관련된 형법상의 위반이 흔히는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럴 때 추가 처벌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추가되는 경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최고 10년, 최고 20년의 형에 추가되어서 여러 항목이 추가가 되면은 영어로 decades in prison, 감옥에서 수십 년을 보내게 된다. 또는 life imprisonment,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그러한 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이틀 18 US 코드에 2385입니다. 이제 그 다음 것인데 연방 정부의 전복을 옹호하는 행위. 연방 정부를 폭력적으로 전복하려는 계획을 하거나 그러한 내용물을 전단이나 무슨 브로셔나 아니면 간단한 뉴스레터 같은 그러한 프린팅을 한다든지 그거를 advocate 옹호하거나 teach 가르치거나 프린트 출력물을 내거나 퍼블리시 뭐 책이든 잡지든 뉴스레터든 그렇게 출판을 할 때 그리고 edit 그것을 원고를 기본적으로 드래프트를 초고를 받아서 내가 에디팅을 한다. 그것들이 다 범죄가 되는 거예요. 또는 disseminate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머티리얼 자료들을 그렇게 유포, 배포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연방 정부의 폭력적 정보를 전복을 옹호하는 단체를 또 조직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거기에 가담한다든지 연합하는 그 조직과 제휴를 해요. 이럴 때 그러한 전복, 저항, 공격의 의도가 확정이 되면 처벌이 됩니다. 여기서도 최고 20년의 징역이 가능하고 벌금이 있고 공직금지, 특히 미합중국 공직은 5년간 금지됩니다. 이것은 내가 출력물 만들어서 나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표현의 자유 그리고 미국 헌법 조항 제1 개정 조항에 있는 표현의 자유 또는 freedom of press 그 언론의 자유 또는 freedom of speech 표현의 자유가 이러한 헌법의 위반의 경우에는 그런 보호를 개인이 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freedom of speech 또는 First Amendment protection이 허용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강한 그런 처벌 규정이에요. 또 20년의 형입니다. 그리고 내란의 경우에는 treason, 이 국가 반역과 또 맞물려서 함께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US 코드의 2381에 보시면은 심각한 경우에는 이러한 treason과 함께 맞물려 있거나 treason만으로도 심각하면은 사형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최고 무기징역이고 이때는 parole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without parole이라고 써드렸죠? 네. 가석방이 특별 사면이나 이런 거에 가석방이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무기징역이고 최저 처벌이 징역 5년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그러한 처벌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추가적인 그런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conspiracy to defraud the United States 이거는 US 코드의 371 섹션 371 371 절인데요. 연방 정부의 lawful function 합법적인 기능을 방해 간섭하는 행위 또는 거기에 동조하는 것 반드시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할 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 그런 법입니다. 이것 또한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것이 적용이 가능하니까 상당히 엄한 벌이죠. 최고 5년 징역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다른 또 형법에 위반되는 어떤 정부의 기물을 파손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추가적인 처벌이 가능한 것이죠. 어떤 사람을 또 내가 저 판사나 저 국회의원이 미워 잡아다가 어디 가두고 린치를 뭐 폭행을 가하고 이러면은 또 거기에 관련되는 추가적인 처벌이 인제 붙는 것이죠. 다음에 보시면은 incitement to violence 어떤 폭력으로 하게끔 그런 국내의 그런 폭력, 선동, 조장에 관한 또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법에 또 그러한 것을 조장하는 말이나 행위 이것이 또 다른 추가적인 처벌이 가능한 것이고요. criminal conspiracy 형사법, 범법에 그런 모의를 할 때 이것이 또 추가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organized violence라는 개념인데요. 조직 폭력과 관련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terrorism 뭐 이건 지구의 다른 부분에서 특정한 종교, 반대를 가진 또 반미의 생각을 가진 그런 테러리스트가 와서 테러를 하는 경우냐
그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내국인이 내국 사람이나 또는 정부의 시설, 기관, 제도 이런 데 대한 공격이나 저항, 전복이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어떤 정치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테러를 한다. 린치, 신체적인 그런 폭행이나 고문이나 이런 것을 가한다. 감금, 고문 이런 것들이 이제 테러리즘에 관련된 상대방에게 개인에게 테러를 가하기 때문에 이 법에 또 추가 처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타 또 다른 내란범으로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피선거권 또는 선거권, 총기를 소유할 기본적인 전에 전과가 없다든지 그런 경우의 그런 민권법적인 그런 미니멈 아니면 기본적인 그런 civil freedoms, 민권의 그런 자유 또는 liberties, 정부의 제약을 받지 않을 그런 자유이죠. 이런 것들에 제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재산상의 파괴,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체적인 일을 가해서 거기에 데미지가 발생했을 때 나의 재산이 그 asset 또는 property 그 seizure라고 재산이 압수를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미지나 아니면 복구 손상을 해줘야 되죠. reparations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상하는 것이 나의 그 범법자의 책임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military personnel, 군부에 속하는 사람, 군인과 군속은 military tribunal이라고 군 법정 또는 force martial, 그 군법회의라고 그럴까요? 군사법정에서 재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종 연방이 아니라 주의 내란법과 관련한 형법 위반이 추가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international law, 국제법상의 또 불이익이나 처벌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내란에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 때문에 주권이 훼손되거나 또는 어떤 국제단체가 인도주의적인 어떤 일을, 프로젝트를 이쪽에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지원이 훼손되거나 방해될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이 따로 추가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Geneva Conventions라고 제네바 협정 또는 UN Sanctions, UN의 그러한 처벌, 제재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내란의 그 처벌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대단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란 그 리더들은 기타 법들의 그런 추가적인 그러한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해서 10년 또는 20년 또는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다. 또 관련된 연방, 주의, 헌법, 형법 모두 위반이 확정이 되면 수십 년, decades in prison, 그런 징역형이나 또는 life imprisonment, 무기징역도 가능하다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범죄가 됩니다. 네, 오늘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대한 범죄고 처벌의 수준은 어떠한가? 미국의 경우를 함께 보셨습니다. 그 중요한 내란법에 관한 그 거의 모든 그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보셨고요. 추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타의 그런 범법 사항들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처벌의 수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고 근데 그것이 추가가 될 수 있다.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범죄로 규정이 되고 처벌이 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또 내란에 관한 두 개의 더 강의가 있습니다. 그것들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강의에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